문제는 풀어보세요. 네. 중요한 내용 다 이렇게 매트매트 기출됐다는 다 해놨잖아요. 네? 그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82페이지 이제 대리 파트로 들어갑니다. 대리 파트. 자, 어디 편이냐면은 우리 20페이지입니다. 판서 노트는 20페이지 대리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제도 파트에서는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최소가 두 문제. 많이 나올 때 네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30회 때 네 문제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세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 문제 정도는 고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자, 그래서 대리 파트 보겠습니다. 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대리는 어떤 내용이냐? 나를 대신해서 좀 팔아달라 이거입니다. 자, 갑이 X 부동산 1억에 좀 팔아달라고 매각의 대리권을 을에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이 뭡니까? 본인. 을이 뭡니까? 대리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입니다. 병이. 자, 병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랍니다. 상대방.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하면 이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법률행위, 대리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마치 각각 병이 계약한 것 같은 효과가 생기더라. 이게 뭡니까? 무슨 제도다? 대리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대리의 삼면관계는 대리권, 그 다음에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 요 삼면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판소노트 20페이지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자, 일단 대리제도를 보고 갑시다. 자, 82페이지. 대리의 개념이 있죠? 뭐 살짝 줄 것입니다.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이게 114조에 보면 나옵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이게 뭡니까? 현명합니다. 현명하고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여가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수동대리입니다. 수동대리.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이죠.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를 대리제도로 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줘서 이렇게 행위를 하면 무슨 대리를 합니까? 능동대리. 아시죠? 상대방의 표시를 해가 상대방하고 얘가 계약을 한다. 이게 뭐예요? 수동대리.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효과는 누구한테 가? 본인한테 간다. 이게 114조에 보면 나옵니다. 114조에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효과는 본인한테 간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가서 사회적 기능 나와 있죠. 자, 내가 갖고 있는 X 부동산 팔찌에 은인한테 가서 좀 팔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정인한테 가서 좀 팔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일로 와서 정인한테 가서 좀 팔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무인한테 가서 좀 팔아달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좀 팔아달라고 여기 A 사무소 가서 갈 수도 있고, B 사무소, C 사무소 갈 수 있잖아. 중개사무소. 맞잖아요. 내가 좀 팔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무슨 대리인입니까? 임의 대리인이거든. 그럼 임의 대리인은 여러 명이죠? 그래서 사적 자치의 확장이다. 됐어요? 근데 법정 대리인은 누구야? 부모님이거든.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누가 있습니까? 법정 대리인 여러분이 있잖아. 애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법정 대리인 여러분은 무슨 책임집니까? 무과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뭐 하다가 다치게 했다 그러면 누가 불려갑니까? 학교에? 저희 딸이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피부색과 비슷해요. 알겠죠? 그래서 딱 보면 원장님 딸인 거 알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데리고 한번 볼 때 주말 되면 한 번씩 옵니다. 자, 오는데 걔가 이제
얘가 태권도를 옛날에 다녔었어요. 유치원 때. 저 오빠가 태권도 하는 애가 지도 따라 다닌다고 막 그랬는데 태권도 배우니까 이게 하다가 탁 했는데 이제 다친 거야. 옆에가. 그럼 누가 불려가? 법정대리 우리 저 부원장 가서 이제 뭡니까? 거기서 해결하고 그랬단 말이야.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됐지만. 알죠?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법정대리인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 안 져? 진다.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녀가 지금 무슨 상태? 미약한 상태지. 보충하지. 그래서 법정대리는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고 한다고. 이해 안 되면 취합분대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 됐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여러 명의 대리인을 둘 수 있으니까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 확장이고 법정 대리 제도는 뭡니까? 자녀가 미약한 거를 보충하잖아. 맞죠?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고 한다고. 법정 대리가.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해서 X에 놓으면 됩니다. 안 나온다. 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갑시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 판소부터 다 해놨어요. 제3법상 행위는 되지만 신분법상이 뭐예요? 가족법상입니다. 위에 적으세요. 신분법상 밑에다가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친권 이런 걸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은 누가 행사해야 돼? 부모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준법률 행위는 적용돼 안 돼? 안 되는데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는 유치원이 됩니다. 관념의 통지는 뭐뭐 있었죠? 관념의 통지. 자, 판소노트 3페이지 한번 펴봐. 관념의 통지, 각종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여 표시, 판소노트 3페이지. 그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는 뭐예요? 최고와 거절. 적어놨죠? 네, 최고와 거절. 각종 최고와 거절. 요 두 가지.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는 유추 적용이 된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준법률행위는 다 적용돼 안 돼? 안 된다고 대리가. 알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다시 책에 와서 사실행위 양갈로 3번, 상갈로 4번 사실행위와 불법행위는 둘 다 적용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대리인이 불법행위라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리인 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실행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적용되는 건 어디입니까? 제3법상 법률행위와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유추 적용된다. 이 정도만 하면 되죠? 나머지 적용돼 안 돼? 안 돼. 자, 됐어요. 대리와 구별해야 될 제도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어요. 간접 대리, 뭐 사자는 뭐예요?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애가 사자야. 의사결정을 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쟁 같은 거 하면은 삼국지 이런 것도 보면은 사자를 보내잖아. 항복하라고. 그러면 내 의사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애가 사자예요. 알죠?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음 넘기시면 되고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10년 동안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 대표 X 안 나와요. 대리가 하는 내용이 중요됩니다. 자, 대리의 종류 가서 임의 대리와 무슨 대리 있습니까? 법정 대리. 자,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받아서 행위를 하면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부모님이죠. 법정 대리. 법률 규정에서 정한 대리를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능동 대리가 아까 뭐였어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행위를 하면 능동 대리. 상대방에서 받아서 들어오면 수동 대리. 둘 다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지. 대리권 수요가 있어서 행위를 하면 유권 대리.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다?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유권 대리는 뭐예요? 팔아달래. 팔아주면 되잖아. 시험에 잘 내? 안 내? 알겠죠? 근데 대리권 파트에만 시험에 나오는 판례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무권 대리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대리권도 없이 팔아 제꼈을 때 이 말 어떻게 죽일 거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맞죠? 그 시험에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 거기가 있다고. 그래서 만일에 세 문제가 나오면은 유권 대리 안에서 대리권에 대해서 한 문제 내고 나머지 무권 대리에서 두 문제 낸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이. 왜 대리권도 없이 팔아 제꼈을 때 이 말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법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무권 대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85페이지. 대리의 삼면관계,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는 대리권 수요 관계지. 그리고 대리인과 상대방 관계는 대리 행위 관계고. 자,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는 효과 관계입니다. 됐죠?
그 시험에 다수명이 뜨니까 넘어갑니다. 자, 유권대리 이제 유권대리. 자, 유권대리 배우고 무슨 대리 배운다고? 무권대리. 그럼 유권대리 지금 들어가는 거야. 자, 들어가는데 대리권 본인이 대리인에게 주는 대리권에 대해서 들어간다고요. 자, 대리권은 시험에 한 문제 고정입니다, 거의. 아시겠죠? 자, 대리권 여기서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6번. 작년에도 시험 나왔었어요. 대리권에서. 별표 3개 돼 있죠? 3개 돼 있습니다. 대리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대리권 우리 판서부터 미리 또 펴놔야 돼. 또 적을까 싶어가지고 22페이지죠? 20페이지 딱 넘겨놓으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판소 때 다 적어놓은 거야. 아시겠죠? 전혀 다른 게 아니고 그 적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대리권에서 의 딱 가는데, 자, 우리 판소 때 보니까 자격 나와 있죠?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 나와 있잖아. 갈래에서 법률상 지위, 자격. 이걸 뭘 한다고요? 대리권이 난다. 책에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쪽으로 돼 있어. 자, 대리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줄 거놓고,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수권 행위를 발생합니다. 자, 수권 행위에서 발생하는데 요건 세 번째 줄 밑에 기업번에 세 번째 줄 줄 것이어야 돼. 뭐가 나옵니까? 단독 행위. 자, 수권 행위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수권 행위 옆에다가 우리 판소노 때 수권 행위 옆에다가 적어 놓읍시다. 수권 행위. 수권 행위. 권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숫자, 수권행위. 대리인에게 권한을 준다는 얘기야. 수권행위. 요거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인데, 요거는 위에다 적어놓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불요식이고, 비출연행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비출연행위입니다. 비출연행이 뭐야? 재산의 증감이 없는 거. 그래서 동대포 들어봤죠? 동대포. 동의, 대리권 수여행위, 수권행위죠. 포기. 요거는 뭐라고요? 비출연행위랍니다. 자, 그래서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불요식이고 비출연행위입니다. 비출연행위다. 됐어요?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돼요. 자, 됐어요.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책에 그 세 번째 줄에 줄 살짝 끊으시고 넘어가면 돼요. 위에다. 자, 넘어가시면 되고, 니은, 디귿 뭐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번. 자, 리얼번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인감증명서만 교부를 했습니다. 그럼 대리권 수요를 볼 수 있어 없어? 자, 86페이지에 니은, 디귿은 참고상 시험 나온 적이 없어. 리얼번 갑니다. 리얼번. 인감증명서만 교부했다. 자, 우리가 매매 계약하러, 여러분이 계약하러 갔는데 인감증명서만 살짝 보여줬어. 대리권 있어요? 최소한 등기필증이라든지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매매를 해본 적이 있느냐 모르겠는데, 매매를 했을 때, 자, 중개사무실 가가지고 뭡니까? 등기 칠 때 법무사 직원이 와 있어요, 안 왔어요? 거기다 뭐라 돼 있어, 위에? 위임장 돼 있잖아. 등기 위임장. 그 두 장 다 찍죠? 매매 해봤어요? 해보면 알아. 두 장 다 찍는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위임장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대리권 수가 있는데, 뭐만 달라 갖고 있으면은 인감증명서 한 장만 들고 있으면 이거 대리권 수요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판례가. 인감 두 장 들고 있어. 함부로 줘야 안 줘?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인감 두 장 들고 있으면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어. 그런데 뭐만 있으면 안 돼? 인감증명서만 갖고 있으면은, 자, 인감증명서 한 장만 달랑 두고 있다. 그거는 대리권 수요로 볼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리얼번의 그 내용 줄 것이면 되고, 자, 대리권의 이제 범위부터입니다. 자, 범위부터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 앞에까지 시험에 거의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대리권의 범위부터가 시험의 내용입니다. 범위. 자, 이제 범위로 갑니다.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범위. 자, 우리가 첫 번째가 의였고, 자격도는 권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생인데, 발생은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로서 발생한다라고 했고, 범위입니다. 범위. 자, 범위. 자,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하고 정하지 않았을 때.
자,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법률에 뭐가 돼 있다고요? 규정에 법정 대리가 돼 있다. 규정이 딱 돼 있어요.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X 부동산을 이렇게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대리권 범위는 뭐예요? 뭐 하면 돼? X 부동산을 1억에 팔면 되잖아. 그러면 본인이 준 수권행위를 해석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네. 그래서 본인이 준 수권행위를 마면은 해석을 하면 대리권 범위가 나온다. 이 수권의 해석에 대한 판례들이 이제 중요 판례들이 쭉 있습니다. 요 정리를 할 거고,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이 경우는 뭡니까? 갑이 을보고 너 내 대리인이야 이래놓고는 해외에 가버렸다고. 그래서 돌아오지도 못해, 코로나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리인인 거 알지만은 범위를 정해줘서 안 정해줬어? 안 정해줬잖아. 맞죠? 그럼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있으니까 법좀 만들어놨다고. 118조에 무슨 행위야?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를만 해라 이 말이야. 오케이? 네,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 계량 행위는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됐어.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여기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여기 있는 판례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임의 대리는 뭘 해석해야 된다고요? 수권 행위를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갑시다. 자, 86페이지 한번 보시면 대리권의 범위에 가지고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률 규정. 법정 대리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임의 대리는 뭘 해석해야 된다고 원칙? 수권 행위를 해석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번에 이제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니은번에 가서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B번입니다. B번에 별표 2개 넣으시고 5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OX 문제 할 때 보면 있습니다. 지문 있어요. 자, 매매 계약의 대리권을 주면 을에게 팔아달라 그래서 매각의 대리권 주면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어요? 이 시험에 5번 나왔던 거예요. 별표 2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시험에 2번 나왔어요. 10년 동안. 무슨 대리권 주면은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계해줄. 자, 내 것 좀 팔아달라. 알아서 해라. 포괄적 대리권 줄게. 그러면 연계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저한테 있잖아요.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다 팔아봅니다. 기간도 연기하든 뭐 장축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맞죠? 그래서 포괄적 대리권을 함부로 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검직이 기회를 연기해 줄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고. 알겠어요? 됐고. 자, 그 밑에 해당되지 않는 게 이제 뭐냐면은, 자, 밑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 현납해놓고 돈 빌려라 했죠? 그런데 해지하면 돼? 안 돼? 두 번째 줄 끝에 가니까 해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없다? 상식 아닙니까? 돈 빌려오라 했는데 계약 해지합하면 주기부여야 되죠. 주기부여야 되죠.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옆에 가서 또. 자, 옆에 페이지 가서 B번 있죠? 매수하라 했는데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 시험에 나왔던 거야. 매수하라 했는데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또 한 번 나왔죠. 돈 받아오라 했어. 영수해라. 돈 빌려준다. 가다오라 했는데 이마가 면제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주기부여야 돼. 이 대리인 죽여야 되죠, 이거. 맞죠? 돈 받아오라고 시켰더만 면제해준다. 지 권한 없어요, 그거. 없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D번 쭉 가는데 네 번째 줄에 가서 자,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자, 밑에 보시면 해제 등 일체의 지분권 처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해제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매매하라 했는데 계약 해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내용이고 2번에 예금 계약을 체결을 위헌받다. 예금해라는 얘기는 돈 꿔봐라 했지. 예금이 뭐야? 돈 꿔봐라 했잖아.
지금 예금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주식으로 많이 빠져서 그래요. 예? 주식은 대호황이죠. 주식. 근데 웃긴 거는 돈 번 적이 없죠. 주식 했는데 돈을 필요 안 벌, 맞죠? 조금 벌면 팔아보고 그래 하니까 맞죠? 돈 버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 벌어요. 예? 네. 친구 중에 주식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 주성아. 맞죠? 그래야 되죠? 저는 장기 투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장기 투자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뭡니까? 삼성 SDI를 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샀냐면 10몇만 원대 사가지고 아직 갖고 있더라고. 80몇만 원인데. 수익률 보면 최고죠, 완전히. 맞죠? 그 금만 원, 100만 원 되면 한 일부 정리한다 그러더라고. 100만 원. 아, 맞죠? 부럽죠? 진짜 부럽더라고. 와, 벌써 몇 배야, 맞죠? 대단한 거죠. 자, 하여튼, 그래 됩니다. 그 주식을 좀 잘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정보를 좀 받아서 한 번씩 살 때가 있고 그럽니다. 잠깐 좀 벌었다가, 우리 한번 폭락할 때 있잖아요. 그 코로나 이번에 생겼을 때. 전화 왔더라고. 주성아, 당장 살아 이러더라고. 돈이 없다니까. 조금이라도 사라고. 예. 그래서 삼성전자 한수 샀어요, 그때. 30주. 4만 몇천 할 때. 30주 사가지고. 예. 6만 8천에 팔았습니다. 6만 8천에. 잠깐 수익 봤습니다. 잠깐 수익 한번 딱 봤습니다. 우리는 돈 몰빵했으면 대박 났죠, 그냥. 맞아, 대박 났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6만 8천 원대 이제 뭡니까? 최고가 찍는다고 말했잖아, 그때. 예. 돈이 없어 그것밖에 못 샀어요. 30주. 하여튼 그래가지고 돈 얼마 안 되죠, 그때. 하여튼 되는데 그때 6만 8천 원 그때 딱 할 때 이제 최고가 찍었다고 말하고 좀 뭐 그랬는데 더 올라가 보대요. 예. 근데 그 친구 갖고 있더라고. 계속 갖고 있더라고. 삼성전자 계속 갖고 있더라고. 아, 역시 돈 버는 애는 다르구나. 근데 걔는 뭡니까? 그 돈이 여윳돈이야, 여윳돈. 예? 저는 그 돈 다 팔아가니까 이게 선생님 임금 주고 하니까 돈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근데 한 번씩 그럴 때 있어요. 뭐 폭락할 때 이제 그럼 우리나라 망하면 우리 돈도 뭐가 되면 휴지조가 되잖아.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괜찮아요. 자, 근데 하여튼 그때는 한번 전화 와요. 친구가 한번 야 사라 이러면 사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야 그때는. 자, 하여튼 그런 적이 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예금하라고 했는데 뭐 했다고? 대출 받으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지. 그래서 예금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대출 받았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번 가면은 경매 입찰하라고 했는데 이마가 뭐 했다고요? 치아예뻤어. 미친놈이죠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야. 알겠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 이 판례들을 가지고 시험에 3번 냈어요. 아시죠? 지문으로 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이게 지금 판례 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주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그렇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됐어요? 이 2개 판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금하라 했는데 뭡니까? 대출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계약하라 했더만 매매 계약하라 했더만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계약 해지하면 안 되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랬습니까? 매매 계약을 하라고 대리권 주면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고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이 2개 판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118조입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판서를 할게요. 자, 보존행위는 뭡니까? 이런 거죠.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을 가옥을 뭐하는 겁니까? 수리를 한다. 보존행위 맞아요? 가옥 수리. 가옥 수리한다. 그 다음에 자, 도래한 채무를 변제했다. 이것도 뭐예요? 갑이 이제 갚아야 될 채무가 도래했는데 안 갚으면 갑의 재산 날아가잖아. 그럼 우리 가서 변제해주면은 보존하는 행위죠. 누구의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야? 갑의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잖아.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된다. 27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래한 채무의 변제. 그 다음에 갑이 갖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를 했다. 이것도 뭡니까? 갑의 재산을 뭐 하는 행위입니까? 보존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갑이 갖고 있는 지상권은 20년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소멸시효 완수되는데 권리를 행사를 했다고 을이 대신해서 권리 행사를 행사하면은 소멸시효 중단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소멸시효에 중단을 했다. 누가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대리인이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갑의 소멸되는 권리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했다. 소멸시 중단하는 행위도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 자,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 부패하기 쉬운 물건. 처분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이것도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행위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두부공장 운영권에 대해서 대리권 수여했어요. 그런데 두부는 빨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빨리 상하지. 빨리 처분하는 게 그 두부공장을 뭐 하는 겁니까? 보존하는 행위지. 맞죠? 여기 22회 때 시험 나왔어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행위는 뭐라고요? 처분이란 말 나왔지만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입니다. 부패하기 쉬우니까. 됐어요? 도래한 채무의 변제 이것도 뭐예요? 보존 행위. 22회 때 27회 때 나왔던 질문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중단하는 행위도 보존 행위입니다. 22회 때 나왔던 내용. 자,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 자, 그 다음에 이용 행위. 책에 읽어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행위는 임대를 하거나 재임대를 하는 게 이용행위입니다. 계량행위는 가치를 올리는 걸 뭐랍니까? 계량행위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갑이 어떤 사람에게 사용대차를 해줬어. 사용대차가 뭔데? 물건을 공짜로 빌려줬어. 자, 이거 아셔야 돼요. 대차 계약은 빌려주는 계약인데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걸 소비대차라 하고, 자, 물건을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주면 무슨 대차? 사용대차. 자, 그러면 월세를 받으면 뭐라고요? 임대차. 자, 이모부가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2층 쓰라, 공짜로 쓰라 한다. 무슨 대차입니까? 사용대차. 자, 이 건물 같이 월세를 받는다.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갑이 어떤 사람에게 사용대차를 공짜로 빌려줬는데 을이 찾아가가지고 야, 이제 공짜는 안 돼. 월세 좀 내. 무슨 대차를 바꾸는 건 됩니까? 임대차를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되느냐면 대차 계약 안에 움직이고 있잖아. 성질이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래서 이제 무상을 을이 찾아가가지고 유상으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가치를 올린 거야 안 올린 거야? 올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행위를 한다고? 계량 행위를 한다고. 가치를 올리는 행위는 무슨 행위를 한다? 계량 행위라 해요. 자, 그 다음에 갑이 어떤 사람에게 무이자 소비대차. 자, 금전 소비대차 합시다. 금전. 자,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돈 빌렸다. 무이자를 빌리는 경우도 있죠. 은행에 요즘 무이자 잘 안 주잖아요. 없잖아, 거의. 자, 무이자를 빌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갑이 어떤 사람이 무이자를 빌렸는데 을이 찾아가 야, 이제 무이자 안 된다. 이자 좀 내라.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꾸는 거 될까 안 될까? 된다. 성질 변해서 안 변해서? 소비대차 안에 있잖아. 변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내용이 책에 있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안 돼요. 저 이거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인데 문 대통령이 우리는 처벌되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왜 이런지 모르는데 우리 좀 이상해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안 지키니까. 법도 그 정화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경희대 법대 나오잖아.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뭡니까? 지금 사저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농지를 이거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서민들이 가서 대지 변경해달라면 해줘야 되잖아. 그럼 해주겠어 안 해줘서? 우리는 안 해주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또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그 이명박 그때 그 사주 바꿀 때 얼마나 뒷가방 깐 줄 압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다시.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저는 솔직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해요. 노무현 대통령 좋아해요. 솔직히 뭐 자꾸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욕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야. 네. 자,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자, 농지 농사 짓는 데잖아. 대지는 집 짓는 데잖아.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무슨 행위가 아니라고? 보존 행위가 아니야. 그리고 계량 행위도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가치를 올리지만 안 된다고. 알겠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뭘 하지 말고.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럼 또 한번 해봅시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주식은 휴지 조각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휴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왜 안 된다고? 성질이 변해서 안 되는 거야. 성질이 변해서 안 돼요. 이게 성질이 변해서 안 돼요. 성질이 변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됩니다. 저기 돼요. 제가 옛날에 제가 근로복지원 있을 때 저 다녔었거든요.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바꿀 때 그때 영등포에서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정규직 전환해달라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오셨어요. 백기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백기 선생님이 노무현 대통령 호출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해주겠대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정규직 전환시켜주는데 시험 쳐라 똑같이. 근데 너희들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3과목, 2과목 정도 면제시켜줄게. 그래서 시험 쳐가지고 그때 전환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안 된 사람도 있어요. 300명, 200명, 10명 안 됐어요. 근데 1000몇백 명도 있었거든요. 100명인가 200명 정도 있었는데 계약직이 거의 800명, 900명은 전환을 해가지고 했는데 시험 쳐서 해라고 했거든.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 바꾸는 게 아니고 막 바꾸니까 무슨 문제 생깁니까 지금? 노조끼리 다툼이 생기잖아요. 저 생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대단한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돌아가실 때 저도 이제 가서 이제 눈물 좀 흘린 적이 있습니다. 가보기도 해봤고 그때는 김해에서 제가 강의를 또 했어가지고 한번 가봤었어요 그때. 하여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하여튼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냥 이렇게 있고. 자, 넘어갑시다. 자,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예금을 찾아서 우리 시험에 요거 주택가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때 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원 했어요. 정규직 안 하고 더럽고 치사고 내가 던지고 나와가지고 이 학원을 했습니다. 학원을 저 동구에서부터 학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쭉 해왔어요. 그냥. 근데 당시에 뭡니까? 제가 임금이 4대 보험 떼보고 92만 몇천 원 들어왔어요. 92만 천 원. 애를 키우고 밥을 먹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규직 때도 그때는 당시에는 2천만 원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올라갔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고 왔는데 하여튼 그렇다. 왜 자꾸 빠져나가지? 자, 다시 합시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근데 예금을 또 뭡니까?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이제 22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된다 안 된다? 빌려주는 거 안 됩니다. 요게 2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제가 또 옆으로 빠져가지고 자, 이제 빠지는 내용은 좀 많아야 되는데 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의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돼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행위?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를 살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자, 근데 보존 행위에는 가옥 수리하는 거,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거,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 소멸시효 중단,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행위 이런 것들이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다.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바꾸는 거는 뭡니까? 계량 행위죠. 무이자를 소비대차로 바꾸는 것도 계량 행위죠. 자,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거,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성질이 변해서 안 된단 말이야. 자, 이 내용이 87페이지 118조 밑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있죠? 그래서 A, B, C까지 내용 설명을 다 한 겁니다. 자,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이제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범위를 했고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제한입니다. 제한입니다.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자, 대리권 제한.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계약과 무슨 대리를? 쌍방 대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자기계약이 뭔데?
갑이 X 부동산을 1억에 좀 팔아달라라고 했더만 을이 쥐가 계약해보더란 말이에요. 병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쥐가 계약해버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하면은 누가 피해봅니까? 본인이 피해보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입니다. 자기계약 금지. 왜 그런데?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쌍방대리라는 게 뭐예요? 본인으로부터 대리금 받고 이 사람은 대리금 받았다. 그러면 이건 사라고 했고 이건 팔라고 그랬어요. 자기 펜대에 따라서 얘한테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얘는 분리. 반대로 얘가 이제 유리하게 할 수도 얘 피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데 나중에 요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지만 두 번 나왔습니다. 자, 어디에? 등기에는 무슨 대리입니까? 등기에는 쌍방대리가 허용이죠? 허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매매할 때, 매수를 하거나 매매할 때, 매도할 때 중개사무실 가면 법무사 직원이 와 있어가지고 유임장에 도장 다 짓잖아요. 무슨 대리 하는 겁니까? 쌍방대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법 가면은 등기에는 쌍방대리 뭐 한다고요? 허용한다고 돼 있어요.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는 예외적으로 허용입니다.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 첫 번째, 본인이 뭐 하면은 허락하면은 내가 사면 안 되겠나? 내가 9천만 원 살게 이랬더만은 갑이 뭐랍니까? 그래라. 본인이 뭐 했습니까? 허락했어. 그럼 자기계약 할 수 있죠? 에? 상방대리 하는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다 가져왔어. 에? 자, 여러분 등기하러 갈 때 이걸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등기하러 갈 때 본인이 직접 가면 인감증명서 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직접 가는데. 무슨 말이죠? 근데 안 가고 대리인 시키니까 누구 시킵니까? 법무사 시키니까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걸 이해해야 돼. 내가 직접 가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근데 직접 가면 안 하는데 내가 안 가고 대리인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출해야 돼. 알겠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거. 자, 그래서 본인이 허락하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본인이 허락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는데 다툼이 있는 없는? 다툼이 없는 채무입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채무 이행. 자, 그래서 이게 예외입니다. 이게. 자, 이게 책에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어디냐? 88페이지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 본인의 허락 생각해 놓으시고,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하거나 자기계약입니다. 줄 거놓고 자기계약. 동일한 법률행위 안에서 당사자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자, 그럼 자기계약 상방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잖아. 허락이 없으면. 근데 허락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가면. 자, 그러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외사항이 뭐예요? 본인이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는데 채무이행이 밑에다가 적어놔야 돼. 다툼이 있는 없는? 없는 채무이행은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자기계약 상방대리 의의가 받고 2번 원칙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는데 밑에 3번 동그라미 3번 예외적 허용 본인의 허락하거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습니다. 자, 기억번의 별표 등기의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했죠? 무슨 대리 허용입니까? 쌍방대리 허용입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4번입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무효이다 되어 있죠? 옆에다가 X 해놓고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무효이다 하면 틀립니다. 무권대리가 된다고요.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돼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라고 하면 안 돼요. 원칙은. 자, 그래서 자기계약 상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행위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무권대리입니다. 권한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효라고 하지 말고 무슨 대리라고 해야 돼? 무권 대리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각자 대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야. 자, 우리가 지금 119조는요,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119조 자체가 시험에 나왔어. 별표. 자, 그래서 갑이 X 부동산 을에게 팔아달라고 할 수 있고, 정 보고 또 팔아달라고 할 수 있고, 무를 보고 또 팔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래서 이 3명 중에 한 명이 행위를 해버리면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가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대리인이 뭘 뗍니까? 수인인 경우입니다. 수인인 경우, 여럿인 경우. 자, 원칙이 무슨 대리입니까? 원칙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예외가 무슨 대리입니까? 공동대리란 말이에요. 공동대리. 공동대리. 자, 공동대리라는 게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수권행위로 특별 수권을 줬습니다. 특별 수권입니다. 자, 특별 수권을 주면은 무슨 대리 해야 됩니까?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입니다. 내 부동산을 팔 때 너가 3명이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3명이 공동으로 의사결정 해야 되죠? 이게 뭐야? 무슨 대리다? 공동대리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재산, 얘가 갑이 미성년자야.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모의 뭡니까? 동의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등기법 할 때 미성년자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모의 승낙서, 동의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부모가 뭐야? 부, 모. 맞죠? 2명이죠? 그래서 반드시 공동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부모. 그래서 무슨 대리 하게 돼 있다? 공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뭐가 원칙입니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데 공동을 해야 되는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특별 수권이 있을 때는 무슨 대리해야 된다고? 공동으로 대리한다. 자, 그래서 책에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일단 법조문만 볼게요. 119조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줄 것이고 수인의 현관펜을 주고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현관펜 각자 대리입니다. 그러나 법률 밑에다가 부모 적으시고 법률 또는 수권행위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무슨 대리해야 된다고? 공동으로 대리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법률의 규정 부모 나와 있죠? 친권자 맞아요? 무슨 대리해야 된다고? 공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이 뭐냐면은 공동의 의미는 두 번째 줄입니다.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서 58페이지 참조해놨죠? 적어놓으시고 기본서 58페이지 참조. 자, 여기서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뭐냐? 다섯 번째 대리권 남용. 자,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함부로 쓰는 게 뭡니까? 대리권 남용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함부로 쓰는 게 남용하는 게 뭐라고요? 대리권 남용이란다. 요거 민법 규정이 없어서 민법 몇 조가? 107조가 뭡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내용이 중요합니다. 유추인데 자 107조 제1항에 단서가 유추 적용됩니다. 유추 적용돼.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뭐가 됩니까? 무효죠. 무효가 됩니다.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쓰는 걸 대리권 남용이라는데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무슨 적용됩니까? 유추 적용됩니다.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대리권 남용.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자, 58페이지 기본서 58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양갈로 2번 내용이 효과입니다. 그 내용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밑에 판례 보기도 그 내용이고 넘어가서 대리권의 소멸 별표해놓으시고
자, 대리권 남용은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별표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대리권의 소멸로 갑니다. 자, 이거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 6번째입니다. 대리권의 소멸. 자, 소멸은 127조가 뭐냐면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의 소멸사입니다. 본사, 대사, 대파, 대성.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 성년 후견 개시됐을 때. 자, 그래서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자,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합니다. 자, 책 한번 보세요. 외울 필요 없이. 본인이 죽으면은 대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본인 죽었죠? 그러면 아들이 이제 소유자 되는 거야. 건물이. 맞죠?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이에요. 그리고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이죠? 대사.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데 파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이죠? 그리고 얘가 마탱이 가서 침 질질 흘려. 성년 후견 개시됐다고. 옛날에 금치산자가 지금 뭡니까? 성년 후견 개시된 사람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왜 나온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8조입니다. 임의대리의 특유소멸사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두 번째, 수권의 행위를 처리하면 소멸하죠. 자, 이런 내용이 책에 있죠? 법조문 127조, 128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내용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어디를 보냐면요 94페이지. 자, 94페이지 여기까지 정리해가지고 여기서 시험에 잘 낸다. 10년 동안 6번 나왔다. 대리권 파트에서. 됐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 갑시다. 2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돼 있어요? 1번 맞아? 본사, 대사, 대파. 파죠? 대파입니다. 파사는 소멸사유죠?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한 지문 딱 읽고 바로 맞춰버립니다. 틀린 거 찾아냈으니까. 됐어요? 답이 1번입니다. 2번. 대리인이 수인일 때 뭐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맞죠? 2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삼방대리 허용이다. 할 수 있다. 맞고. 자, 4번 시험 잘 나온다 그랬죠.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대리 행위는 본인의 효력이 없다.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가 되기 때문에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겁니다. 4번 맞고. 여기다가 28회 때 기출 정하죠. 28회 때 시험 나왔어요. 또 28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자, 5번 정말 잘 나온다 그랬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주면 뭐와 뭐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했죠. 그 별표를 2개 해놔야 돼요. 시험에 우리 오늘 OX 지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거 몇 회 나왔다는 거 다 돼 있죠. 오늘 중요 지문에 다 해놨어요. 자, 위로 올라가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이 1번이요. 맞아? 매수하란 권한 줬는데 처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죽이 뿌야 된다 했죠 그때. 맞죠? 매수하라는데 처분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상식으로 볼 수 있는 거. 2번 아까 했지요. 매매계약. 자,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이 대리권 주면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요 중도금 빼쁘고 잔금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했으니 맞죠? 네. 그 다음에 3번은요. 이거 아까 했죠.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은 매수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해제 등 일체 매매계약하라고 대리권 주면 해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어요. 예금하라 이제 대출 받으면 되는데 안 된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영수하라 했는데 면제해 주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5번도 맞죠?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매수하란 권한 줬는데 처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1번 X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90페이지 내용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